그러면은 이 묶이지 않은 요 주변 지역도 같이 괜찮겠네요. 이렇게 붙어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가 묶여서 실제로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네. 자양 사동 쪽이 인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매입을 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김학주입니다. 꼰대 권기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저희 둘이서 네. 부동산 금요일날 뉴스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평상시에는 제가 금요일날 뉴스 혼자 읽었는데 오늘 뉴스가 재미난 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재미난 우리 권기현 꼰대님 모시고 재미없는 뉴스를 재미있게 포장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은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오늘 이 압구정이라든지 뭐 성수라든지 이런 지도를 보면서 그 주변 지역의 가치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할 거니까 끝까지 보도록 하면 돈 많이 될 겁니다. 이 성수 지역, 뭐 압구정동 지역은 관심 넘버1 지역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 뉴스 중에 첫 번째 뉴스를 보게 되면 자, 재건축 속도 조절에 실망했다. 시장이 실망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네. vs 네. 대결이죠. 집값 과열 상승서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빨리 해주겠다고 선거 공약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네, 근데 이제 집값 과열 상황서 속도 조절을 했는데 그쵸. 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견이 평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속도 조절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규제를 확 풀겠다 했는데 빨리 해라. 이제 가격이 예를 들면 이제 압구정동에 60억, 80억 이렇게 가격이 거래가 되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이런 제재, 투기 방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놓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실망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빨리 해라.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너무 빨리 했다 집값 뛰니까 천천히 해라. 이 두 가지 의견이 계속 대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이 어떻게 뛰었냐? 우리가 전주에는 0.08% 뛰었어요.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다음에 네네. 토지거래 허가로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0.09%가 뛴 거죠. 더 많이 뛰었네요. 네,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토지거래를 허가로 묶이면 갭 투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실거줘야 못 살고 실거줘야 돼. 네네. 그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자금도 증빙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오래된 아파트를 실거줘야 되는 어려움을 규제 완화 기대감이 이긴 거예요. 아, 기대감. 예. 미래가치. 예. 더 뛴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진짜로 개발해 줄 것처럼 계속 하면은 더 몰려서 가격이 더 폭등하면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좀 불안하다. 이 이런 지역들이 부분들. 대장주잖아요. 서울에서 네네.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다면 네네. 이게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기대감이 높으면은 이 지역의 가격이 오르면은 전반적으로 서울의 가격들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압구정이잖아요. 여기 압구정. 네. 그죠? 이 압구정 재건축. 네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허가로 묶인 거죠.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이 압구정 네. 왜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죠? 이게 풍수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물이 이렇게 감싸는 그래서 여기가 모래가 쌓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가 풍수지리로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우리 아니 모래가 이쪽에 안 쌓이고 이쪽에 쌓였잖아요. 이쪽에 쌓였는데 원래 이쪽에 쌓여야 되는데 희한하네. 아니에요. 물이 이게-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네. 쓸어서 이쪽에다 쌓는 거예요. 아니야 이쪽이 원래 쌓여서 이쪽이 풍수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따지지 마시고 제가 한 게 아니고 풍수 지리 학자.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좋은 풍수 좋은 데가 요 신동 아파트 쪽이래요. 아. 이렇게 이제 물이 돌면서 네네. 여기 이렇게 흙이 그렇게 많이 쌓인대요. 거기다가 남산 있잖아요 뒤에 네네. 배산임수. 음. 그래서 여기가 풍수지리적으로 제일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풍수지리 업자들 사이에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한남동이 이태원동이 아니고. 네네. 근데 이 압구정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만 한다면 대한민국 제일 비싼 아파트, 그렇죠. 제일 비싼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네. 제가 우리 고객들 네. 여기 뒤에 혹시 압구정 쪽에 이제 뭐 소규모 개발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단독 빌라 모여 있는 지역들. 네네네. 여기를 한번 제가 우리 고객들 한번 빌라들이나 이런 거 한번 사줄까? 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찾아가 봤더니 엄청 비싸더라고. 원래 비싸요.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네. 다른 지역 요즘 평당 한 6천 정도 하거든요. 6천도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예, 근데 여기는 평당 한 9천까지도 많이 불러요. 상업적 가격이네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야 여기다 뭐 빌라 지어서는 이제 빌라 방 2개짜리 네. 12평짜리가 10억 정도 가야지. 아, 10억에도 팔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10억 정도 가야 될 정도니까 이게 과연 그 사줘도 될까 싶어서 저도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저는 사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데 성수동이잖아요. 성수동. 네. 이 성수동은 우리가 그래도 압구정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파트니까 네. 어떻게 하든 낡았지만 실거주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부 수리만 좀 하면 이 성수동은 오래된 단독 빌라란 말이에요. 단독주택 빌라. 예, 근데 여기는 실거주 못 하잖아요. 사실. 못하죠.
30년, 그죠? 40년 됐기 때문에 예.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건물의 상태가 거의 뭐 진짜 네. 들어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낡았죠. 이 낡은 빌라를 15억 주고 사서 실거주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네. 아마 네. 실제로 실거주, 그러니까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네. 여기 거래는 많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가 묶여서 실제로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네. 자양 사동 쪽이 인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축도 굉장히 많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 자양 사동이 정말 좋거든요. 여기가 올라가면 당연히 따라 뛰는데 신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개발이 안 되게 생겼어 지금. 그 노후도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낮아졌다 하더라도 그 노후도보다 적어도 최소한의 50% 이상은 채워야 되는데 그 이하가 되면은 개발하고 싶어도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원해도. 또 정부의 특징이 있잖아요. 신축이 많아지면 개발 안 시켜주잖아요. 노후도가 나와도. 네네.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소규모 재개발도 네. 보면은 관리지역 지정하고 네. 나서 신축과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신축 지역은 개발 안 하고 노후된 지역만 따로 이렇게 개발하는 구역을 별도로 이제 관리하는 그런 개발 계획도 나왔죠. 차라리 그래서 네네. 자양 1, 2동 쪽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자양 1, 2동이 네. 예전에 차라리. 오세훈시장 때 유도 네. 정비 구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도 그때 당시에는 신축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는데 그때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어진 것들은 이미 노후가 10년 이상 된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목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여의도는 뭐 그렇다 치고 여의도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주변에 이제 목동이 묶였잖아요. 네네. 그죠? 이제 목동 재건축 이렇게 단지가 묶였는데 네. 이렇게 최근에 여기까지 묶였죠. 이렇게. 밑에까지. 최근에 요 지역 목동하고 딱 붙은 지역이 지정이 됐죠. 네, 소규모 네. 정비 관리 지역으로. 소규모 정비 관리 지역으로. 그래서 네네. 여기를 이제 소규모로 부분별로 개발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 묶이지 않은 요 주변 지역도 같이 괜찮겠네요.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앞으로. 거기가 그죠? 이제 목사동이거든요. 예, 목사동. 그러니까 목동이 보면은 예, 여기가 이제 등촌역이나 등촌역을 중심으로서 목 2동이고 예, 여기 3동이고 예. 여기 염창역을 중심으로서 2동이고 여기 예. 4동이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2동, 3동은 그래도 9호선이라는 게 지나가고 역세권 네.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었는데 제일 기대감이 없고 예전에 이제 유타운 지정해준다고 했다가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이 몰린 곳이 이 목사동이에요. 근데 지금 요번에 관리지역으로 목사동이 지정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잘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어떤 조언을 해드린다면 이런 지역에서는 목동 이렇게 아파트 재건축이 되면은 굉장히 가치가 올라갈 거잖아요. 네네. 요쪽이 네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지역, 아파트 기가 단지하고 막히죠. 딱 붙어 있는 지역 위주로 단독 빌라를 공략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왕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보다 이왕이면 이렇게 가깝게 붙어 있는 이런 쪽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 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이제 아파트 가격 이런 토지 거래 허가로 묶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 가격이 많이 뛰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거의 반사 효과로 네. 풍선 효과죠. 서초구 안 묶였죠. 반포. 네네. 그다음에 방배동, 그다음에 송파구, 영등포구 매매가 상승률이 0.15, 강남구 0.14%로 이 재건축 토지거래 묶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뛰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 풍선 효과로. 그렇죠. 더군다나 이 서초구 주변 같은 경우, 방배동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네. 반포 1단지가 이주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뭐 3,000세대인가 4,000세대가 이주를 굉장히 많죠. 하거든요. 네네. 이 전세가가 보통 5억에서 7억이라고요. 그럼 그럼 요것들이 이주를 하면서 이 빌라, 네. 방배동의 빌라 네네. 위주로 많이 구입을 할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방배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재개발도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거기에다 이런 이주 수요까지 한다고 하면 그 반사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우리가 시청자분 방배동 어딘지 아시죠, 위치? 지도로 보고 좀 설명해 드릴까요? 네. 일단은 저 우리 사무실 근처니까. 네, 사무실 근처니까 여기 손바닥 보듯이 네, 네,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1단지 이주잖아요. 1단지. 1단지가 네네. 이주가 되면은 네. 가장 가까운데 네. 방배동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이렇게. 그죠? 이제 방배동 쪽으로 몰리고 역세권 또는 쪽으로. 뭐 사당동 쪽도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사당동 갈 수 네네. 있고 그다음에 흑석동 쪽도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본동이라든지 이런 네네네.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 있으니까 이주 수요가 네네. 이런 이주 수요에 의한 투자 가치도 한번 따져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좋은 그러니까 얘기.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된다. 기본적으로 뭐, 네. 한 3,000세대에서 5,000세대가 이주를 하게 되면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다른 지역에 5,000세대 정도가 이주를 했을 때 어떤 네. 효과가 나왔냐면 그 인근
붙어 있는 구 있잖아요. 네. 3개 구에서 4개 구 정도가 전세가가 씨가 마를 정도로 가격이 폭등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거 제가 1단지가 이주가 나오게 되면 주변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쪽으로 뭐 임대사업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옛날보다 혜택은 굉장히 줄었고 앞으로 더 준다고 하지만 그 혜택을 주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수익을 한번 잘 계산해 보시면은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한번 두말하면 잘 잔소리죠. 고민해 보시고 네. 저희가 이제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진도를 못 나가네요. 아, 네네. 그래서 소초, 송파, 영등포도 매매가가 뛰었고 네. 특히 노원구가 가장 많이 뛰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재건축 대규모 단지들 반포회원 다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갈 지금 때가, 예. 토지거래허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보게 되면은 목동이 이제 재건축구역으로 밀집돼 있잖아요. 그 대규모로 다 지정이 예. 됐죠. 압구정도 그랬죠. 여의도도 그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 택지 개발이 돼서 예전에 이제 지어져서 그 노후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대표적인 곳이 상계동 지역이에요. 노후구.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다음에 토지거래허구역 지정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나 예상이 많이 네.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리 투자하자는 네. 선점 투자의 개념으로 이제 투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가격이 오른 거죠. 저희 이제 부동산 꼰대들에서는 예전에 소액을 가지고 아파트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노원구는 그냥 묻지도 말고 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대규모 단지 묶여 있는 데가 가격이 저렴한 데가 유일하게 노원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는 무조건 개발을 시켜줘야 되니까 저는 우리는 무조건 하라고 제가 많이 추천을 했었어요. 개발도 네. 될 거고 주거 인프라도 거의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요건도 그때 이후로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2배 가까이 뛰었죠. 네. 자, 우리 노원구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노원구 오늘 쪽, 서울 여행을 잘하네요. 네, 우리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좋다고 한다면 네. 저희가 아마 이런 스타일로 계속 할 겁니다. 음. 그래서 선택을 하십시오.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노원역 쪽입니다. 이제 네. 노원역 쪽이면 아무래도 이 그 투자 가치가 창동, 네. GTX죠. 네네. GTX 노선 무슨 노선이죠? 신호선. 신호선이죠. 네. 그다음에 노원역 주변의 개발. 네. 그죠? 이제 여기 차량 기지하고 개발. 네. 이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좋아진다고 하고 네. 지금 요 재건축 노원역 주변에서 요 상계하게 재건축 네네. 그리고 노원역 쪽 주변에 이제 재건축이 가격이 가장 많이 뛰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뛰다 보면 여기도 토지거래허가를 묶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공기업 꼰대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타이밍에 어디 투자하실래요? 당연히 이쪽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 공기업 꼰대님이 노원구 쪽을 투자한다고 하면 저는 제가 핀자를 주면서 당연히 선수들은 창동을 투자한다. 왜냐면 이 창동은 토지거래허가로 묶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사람이 나를 선수로 예.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시험에 빠뜨려 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속네. 이게 선수들은 이게 안 들어갑니다. 노원역 쪽. 네. 창동 쪽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지금은 창동이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네. 훨씬 아니에요. 훨씬 아니어도 좀 비슷합니다. 10% 저렴하잖아요. 네, 좀 지금,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토지거래허가로 묶이면 여기가 더 넘어설 거죠. 넘어서고 네. 거래는 계속 네. 이루어지면서 네. 계속 올라가고. 네, 거기다 GTX 착공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더 뛰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 저희 부동산 꼰대들에서 그러면 이런데 아파트를 찾아주냐? 찾아주지는 않아요. 아 그거는 왜냐- 아파트 단지에 예. 단지 내 상가 가시면은 중개업 하시는 분 많거든요. 네. 거기에 매물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려요. 네. 컨설팅을 해드려 어디 사라고는 하지만 네. 직접 가서 사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게 한 3-4개가 거래되잖아요. 예. 그때 또 가격이 뛰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같은 걸 추천하지 않고 다음 걸 추천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드리진 않고 저희는 왜 또 저희 그럼 꼰대들이 투자했느냐? 저희 이거 투자 안 해요. 아. 왜? 더 적은 금액으로 할 게 많은데 저희가 굳이 이런 거 아파트까지 저희가 투자하진 않거든요. 네네. 저희 훨씬 더 수익률 높은 게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투자하진 않아요. 네. 요즘 질문 많이 하는 게 이 네. 쌍문역 쪽 있잖아요. 창동에서 가까운. 네. 그래서 요 쌍문역 쪽에 이제 공공주도 개발. 이렇게 아, 그렇죠. 공공주도 개발. 제가 대충 찍겠습니다. 그림은 대충. 네. 이렇게 공공주도 개발 쪽에 투자는 어떠냐는 질문 많이 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민간 재개발도 같이 진행하더라고 민간도. 네네네. 민간도 진행하고 공공주도도 진행하고.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투자자 입장하고 현재 계신 분들의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공공주도로 하게 되면 단점이 있잖아요. 네. 2월 4일 이후에 거래가 안 되는 거. 그렇죠. 이건 투자자 예, 입장에서 예. 굉장히 큰 족쇄죠. 예.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족쇄죠. 거래를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주민들의 주민들 입장에서도 예. 이제 뭐 나가셔야 되는 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못 나가세요. 왜냐면 사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더군다나 이제 수익을 민간하고
조합하고 네. 공공이 나눠갔죠. 공공주도는 이제 공공이 갖지 않고 임대로 전행하긴 하지만 임대 아파트라 예, 이제 나눠가는 거죠. 근데 민간은 수익을 거의 민간이 가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임대가 적죠,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런 서로 상반되는 건 있어요. 대신 속도는 공공주가 훨씬 더 빠르다. 훨씬 빠르죠. 예,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 오랫동안 이 지역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어떤 방법이든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고,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한 수익을 실현을 해서 내가 다른 지역 상급지라도 옮겨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또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나뉘게 되죠. 어쨌든 저희 꼰대들 입장에서는 이 2월 4일 이후에 거래가 안 되는 거에 대한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래라는 게 좀 네.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민간을 위주로 추천을 해요. 저희 꼰대들 입장에서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변창은 전쟁만이 되어버렸잖아요. 네네. 그분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사 대책, 네. 공공 주도는. 네. 그렇다고 하면 다음 장관 되는 사람이 이걸 굳이 고집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고집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굳이 바뀔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번에 보여지거든요.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네. 이게 새로운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관리형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사 대책이 이미 발표된 대책이기 때문에 이 대책은 기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분 또 안 될 수도 있겠더라고 보니까 분위기가. 그분만 되고 나머지 2명이 낙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분만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그 야당들하고 네. 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정치하신 분들 알아서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재건축 속도 조절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인데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진행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서울시장 취임 전에는 재건축 재개발해서 정말 일주일 안에 속도 내겠다라고 네. 했죠. 네. 근데 바로 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규제를 신속하게 완화하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겠다고 돌아섰어요. 네. 그죠? 당연하죠. 뛰려고 막 움직임하니까 잘못하면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예. 좀 좋게 보면은 상황에 맞게 대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나쁘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얘기한 말을 손바닥 뒤집다 보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이렇게 두 개의 감정들이 계속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시민들이 네.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인 여기 분위기가 실망했다면서요? 아니, 실망과 어떤 게 우선이냐 이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민한다는 거죠. 예, 배신감보다는 어쩔 수 없지? 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제 공을 던지는 거죠. 예, 나는 개발하고 싶은데 이거 안 해주지 않냐?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 안에 약속을 했는데 자꾸 안 해준다 이런 쪽으로 또 분위기 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안 해준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은 누구도 부담된다는 거죠. 폭등은.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상승은 몰라도 폭등하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다음 선거 오래 남지 않았는데 이 선거에 대한 부담감. 근데 규제가 풀게 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정치돼 있던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진행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풀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에 따라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에요. 근데 그 가격 상승에 대한 부작용을 감안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또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고 왜 이렇게 가격 상승, 공급에 이렇게 목을 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정부나 서울시나 국민들이 이 공급에 대해서 목을 매다냐면 서울시 입주 물량이에요. 기간별 아파트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서울은 기본적으로 네. 매년 신축 아파트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티 이런 거 말고 뭐 몇백 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이 공급 물량 수요가 매년 5만 4만 8천에서 5만 가구 정도가 수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물량을 보게 되면 지금 2021년도도 거의 2만 7천인가 그래요. 2만 6천 정도. 근데 2022년도에는 더 적어요. 맞아요. 2023년도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더 적어요. 2024년도에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현재 공급을 안 하면.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거에 대한 걱정, 이 몇 년 동안 이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면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정부가 보면은 네. 뭐 100만 세대, 200만 세대의 물량을 확보해놨다라고 하는 거는 분양 물량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2024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거는 분양 물량이 아니라 입주 물량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이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물량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택 부족 현상은 2024년까지 최소한 심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네. 정부에서 또 이번에도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사전 청약을 해놓고서는 공급 많이 했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전 청약은 청약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언제 될지 모르는. 그렇죠. 이게 네. 오래되면은 네.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그 10년 동안 무주택을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10년 동안 많은 그 시장의 변화가 있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를 그분들은 무주택을 유지해야 됨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몽땅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근데 사전 청약 자체가 빨리 되면 좋기는 한데 이게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밀지구, 네. 이제 송파 쪽에 가밀지구도 10년 이상 걸렸어요. 맞아요. 10년 넘게 그러면 걸렸어요. 이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물론 청약을 해서 싸게 받아서 피를 받긴 받았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이분들이 한 4억씩 벌었단 말이에요. 피를 네. 가지고. 근데 이 당시에 이때 차라리 집을 10년이란 기간 동안 집을 샀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7억을 벌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 청약을 했다고 해서 마음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이유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전 청약에 당첨만 되신 분들은 그래도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실한 기대감을 갖고 가니까 안정감은 줄 수 있다. 이런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 재건축 속도 조절을 해야 될지 집값 과열 상황에서는 좀 빨리 과열 상황에서 불가피하다, 실망이냐 불가피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전문가들의 한번 고견을 들어보면 일단은 고준석 네. 규제를 풀면 집값이 과열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시장이 안정되기 기다리다가 주택 공급 시점만 더 늦어질 뿐이니까 빨리 공급해라. 이분은 빨리 공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과열이 되는 거에 대해 가격 상승이 되는 그 부작용을 넘지 않으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 자체가 방법이 없어요. 우리 공기업 꼰대님 의견하고 비슷해요. 이번에. 네. 저 그 생각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심교원. 네네. 그동안 인허가 심의가 지연된 단지는 서둘러 풀어주더라도 새롭게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완화 등 큰 틀의 규제는 서울시장이 할 수도 없고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커서 신중해야 된다. 아, 요거는 이제 투트랙으로 보자는 거네요. 신중론인 거고 뭐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약간 서울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 속도를 내고 싶어도 그러니까 뭐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예. 다 된 단지들은 빨리 통과 주고. 자, 한 표. 자, 여기 이제 또 이제 1대1입니다, 현재. 네. 그다음에 압구정. 네. 이분 직접 그분이에요. 조합장님. 조합장님이니까 직접 시장 사람이에요. 네네네. 서울시가 집값 올렸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당장 지구 단위 계획을 고시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해한다. 이해 불가피하다. 네네. 고시가 나오는 대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2표 플러스 이제 두 명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권지대 명지대 부동산 교수는 여당 내에서 이게 솔직한 것 같아요. 여당 내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굳이 오 시장과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면 굳이 오 시장을 잡으면 잘 돼도 날아갔잖아요. 아니죠. 오시장 네. 오시장 공이죠. 그리고 규제를 풀더라도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대선에 임박한 시점에서 풀 것이다. 야, 이게 정답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민주당의 예. 민주당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이해는 가요. 근데 이런 게 결과적으로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서 시장 상황을 계속적으로 혼란에 빠뜨렸던 전형적인 어떤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필요한데 내년에 대선 때문에 이걸 미루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성립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금까지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모습처럼 네. 보입니다. 시장 경제로 푸는 게 아니고, 그죠? 정치적 유불리. 정치로 푸는 거죠. 정치로.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95%다. 맞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네. 네,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논리로 풀어야 된다라는 하지만 이걸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정치적인 이런 부분 정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분석만 하고 우리가 그 분석에 따라서 어디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따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도를 보시면서 어떤 압구정 주변에 빌라들 이거 투자 금액도 너무 크고 투자하면 좋은데 그죠? 뭐 좀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성수동 그다음에 목동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쨌든 우리는 분석을 해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저희 부동산 꼰대들에서 항상 알려드릴 거니까 꼭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뉴스 하나만 하면 썰렁하니까 네.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H에서 네. 공공 분양 아파트 네네. 원가가 얼마인지 네. 이 원가의 부분들을
공개 범위를 더 늘린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7일 SH에 따르면 6월부터 공공 분양 아파트의 설계 도급, 하도급 내역서를 공개한다. 그래서 분양가를 이제 시민단체하고 정치권이 네네. 이제 SH 등 공공기관이 분양가를 부풀려서 이득이 3조 1천억 원에 달했다. 그러니까 이게 LH, SH에서 아파트 분양할 때마다 1억씩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반대네. 1억씩 플러스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주장하면서 공개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이 같은 분양 원가 공급 확대가 민간 건설 업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 지자체 분양가 심사 규제.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분양하려면 엄청 분양가 규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시민단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서울시 SH 입장에서는 우리가 싸게 시장에다가 공급을 한다. 싸게 공급해왔다. 이 가격이면 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민단체는 그동안 니네들이 3조 1천억 원씩이나 수익을 냈잖아. 그러면 싼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공개를 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 업계 불만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가 규제가 과연 이득이 있나? 시장에 얼마나 가격 안정 효과가 있나? 이 부분을 보는 거죠. 분양가 규제로 인해서 소수의 분양자, 그러니까 청약 통장이 2,700만 개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은 10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뭐 27대 1인가요? 네. 27대 1의 확률로 받으니까 이런 높은 시세 차이, 이 받는 사람이 이 1회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큰 돈을 버는 프리미엄을 받는 프리미엄 최소 1억에서 10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노또 분양의 피해자고 이런 시스템이 전체 아파트 가격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낮게 분양한 게 오히려 프리미엄 형성 시장을 조성하면서 이건 투자다. 투자하기 좋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아파트 분양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볼까? 어떻게 계산해? 일단은 우리가 33평 아파트를 공사하면 평당 네. 1군 업체가 아니고 2군, 3군에서 하면 평당 한 750 정도, 800 정도면 아마 공사가 될 거예요. 정도. 예. 네네. 그러면 38에 2억 한 6천 정도 되겠네. 그죠? 네네. 일단 공사 원가만. 네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그죠? 네. 주차장이라든지 뭐 공유면적. 공유면적, 그다음에 서비스 시설, 네네. 그죠? 커뮤니티 시설, 네네. 센터 이런 걸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뭐 아파트 주차 뭐 요즘 2대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2대에다가 또 아파트 회전 반경도 필요하니까 네. 평당 400만 원 잡고 계산한다고 해도 5천, 네. 커뮤니티 시설 5천, 조경 5천 하면은 한 1억 정도 또 공사비가 더 들어가요. 공유면적만. 네. 그다음에 땅값, 네. 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대지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신도시들 같은 경우 용적률이 200에서 220%예요. 네. 그러면 200%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33평 아파트 짓는데 대지가 16평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지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도 한 16평 필요해요. 네. 그러면 대지가 32평이 필요하고, 그죠? 네. 그러면 이게 평당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6,200. 네. 거기에다가 상하수도 끌어야 되잖아요. 전기도 끌어야 되고. 네. 그러면 그런 비용까지 하면 1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 진짜 실 공사비가 4억 6천인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그러면 LH라든지 기타 이런 걸 하기 위한 운영비도 필요하잖아요. 운영비. 그렇죠. 그럼 운영비를 따지지 않는, 그러니까 4억 6천의 분양을 받는다면 이거는 원가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운영비를 원가죠. 포함하지 원가죠, 않아. 원가죠. 그러니까 공공. 네네. 그러니까 공공에서 분양을 하더라도 이제는 5억 6천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5억 6천이라고 한다면 운영비 1억으로 계산했을 때 대충.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김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계양지구 주변에 5억 6천 이하의 아파트는요 이 금액으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민간에서 하게 되면 개발 이익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민간에서 1억에서 또 2억 정도 원가를 이익을 붙인다고 한다면 6억 6천에서 7억. 뭐 8억 정도가 8억 원가가 정도. 되는 거죠. 원가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외곽 쪽 경기도 쪽도 이 주변에 이거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이젠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 이제 택지 개발을 할 때 우리가 평당 200만 원 정도를 책정했던 거는 나대지나 농지나 이런 것들을 아주 싼 가격에 이제 매입을 하거나 수용을 해서 짓다 보니까 200만 원을 체크하잖아요. 민간에서 짓는 지역들은 원래 대지예요. 도심 내에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 지역의 땅값은 작게 잡아도 3천만 원, 많이 잡으면 6천만 원 정도 하는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원가보다 오히려 예측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이거는 높은 이제 거죠. 도심인 거고 도심. 네네. 제가 얘기하는 건 민간은 이 저기 신규 바깥에 택지 택지 기구에서 개발에 민간에서 분양 받아서 짓는 네네네. 공급하는 거예요.
민간 택지 이제 신규 택지라면은 공공에서도 공급하고 그쵸, 민간에서 공급하니까 민간에서 공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SH, LH에서 이제 분양가 얼마일까라고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청약을 우리가 못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주변에 저렴한 아파트들, 뭐 4억대 미만의 아파트들, 뭐 4억대 초반의 아파트들은 더 이상 떨어질 금액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 보시는 것도 집 없는 분들, 청약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여기도 피가 붙으니까요. 네. 그래서 피가 계속 붙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뉴스 도움 많이 되셨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이 뉴스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뉴스에 따라서 어떤 효과 또 어떤 투자처,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해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받고 싶다면 구독, 그다음에 밑에 같은 떠는 알람 이거를 같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죠? 네. 매일 또는 매주 이런 좋은 뉴스들을 계속해서 우리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좋은 정보 얻으시려면은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도 있으니까 같이 눌러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